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GTQ 일러스트레이터 1급 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번 문제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겠는데요. 화면상의 출력 형태를 보면서 작업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형과 변형 툴을 활용하고요. 패스파인더 기능을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완성을 하게 되겠죠. 문자 효과는 하나를 제시하고 있지만 최근 경향은 단어별로 색상이라든가 크기 그리고 회전 등등 변형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작업 도큐멘트를 열겠습니다. 파일에서 New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1번 문제는 크기가 100에 80mm입니다. 먼저 유니트 단위가 mm인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수치 100과 80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요. 일러스트레이터는 여러분 컬러 모드가 반드시 CMYK여야 합니다. 어드밴스드를 클릭해서 확장한 후에 CMYK인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 주시고요. 이제 새 도큐멘트가 열렸습니다. 컨트롤 R을 눌러 줍니다. 자, 룰러스 룰러 보기가 되겠죠. 네. 그리고요, 출력 형태, 여러분은 시험장에 가시면 출력된 시험지를 받으실 거예요. 거기에 준비해간 자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안내선을 여러분이 표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쇼 룰러스 해서 룰러로부터 이렇게 위에서 또는 왼쪽에서 이렇게 끌어내서 안내선을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장을 해볼까요? 컨트롤 S를 눌러줍니다. 자, 저장 경로는요, 문서의 GTQ 폴더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장과 같이 여러분도 여기에 GTQ 폴더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요. 여기에 제시된 파일 이름도 똑같이 입력을 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수험번호는 여러분이 접수한 후에 받으신 번호를 얘기를 합니다. 네. 파일 형식은 일러스트레이터 AI인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버전은요, 저희 교재는 2020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CC 버전은요, 자,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자, 그런 다음 OK를 눌러줍니다. 자, 작업 중에 수시로 저장해서 만약에 시스템 오류에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 참조용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봤고요. 자, 오브젝트 사각형으로부터 출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 보시면은요, 배경에 쓰이는 오브젝트 먼저 작성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야구공과 트로피, 그리고 이 올개수 형태, 또 리본 형태 그린 후에 문자 입력해서 지시사항대로 완료를 하시면 되겠죠. 자, 배경에 해당되는 오브젝트 먼저 만들겠습니다.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Alt를 누르고 클릭을 해줍니다. 네. 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리실 거예요. 네. 대화 상자가 뜨겠죠. 43, 45를 입력해 줍니다. 탭키 치면 입력란 하단으로 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엔터를 눌러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린 후에 이제 하단부가 이렇게 뾰족해지도록 변형을 해 볼 텐데요. 자, 점을 추가하시면 되겠죠. 사각형은 앵커 포인트가 각 모서리에 이렇게 하나씩 있어서 4개의 점이 있습니다. 모양을 변형하려면 점을 추가를 하실 텐데요. 보시면 이 펜 툴을 이용해서 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펜 툴을 꾹 눌러 보시면 Add Anchor Point 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 선택된 오브젝트에 이렇게 근처에 가게 되면 해당되는 기능으로 이렇게 펜 모양의 옆에 옆 모양이 바뀌고 있죠. 네, 보통은 이렇게 펜 옆에 별표 모양입니다. 패스를 만들기 이전 초기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점과 점을 잇는 세그먼트라고 하죠. 세그먼트 상에 마우스를 오버하게 되면 이렇게 점 플러스 Add Anchor Point 고정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점에 가져가면 Delete Anchor Point가 되겠죠. 자, 하단 중앙에 마우스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앵커 포인트가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점을 아래로 이동을 해줄 겁니다. 정확한 이동을 위해서 우리 교재에서는 무브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오브젝트 트랜스폼의 무브를 클릭해도 되겠고요. 빠른 방법은요,
선택 도구. 자, 이 선택 도구를 더블 클릭하시면 무브 대화 상자가 열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하단부 Add Anchor 포인트 고정점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단 중앙의 점만 선택이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야겠죠. 네. 자, 더블 클릭해서 무브 대화 상자를 띄우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가로, 세로 수치 입력해서 이동이 가능하시고 미리 보기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허리젠탈은 이동하지 않을 거니까 좌우 이동은 없죠. 아래로 이동할 거예요. 13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단부를 변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둥근 형태로 바꿀 거예요. 여기 보시면 모퉁이 부분이 둥그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 직접 선택 도구로 상단 두 개의 고정점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코너 부분에, 코너 안쪽에 모퉁이 위젯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동그란 표시 있죠. 네, 이 모퉁이 위젯이 나오고요. 그리고 상단 컨트롤 패널에도 보시면 이 코너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해서 다양한 모퉁이 모양에 대한 옵션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치만 지정을 하실 때는 이렇게 입력을 하시거나 위아래 누르셔서 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드래그를 통해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3mm를 지정을 하는 걸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퉁이 모양을 변경을 해 봤고요. 자, 그리고 아랫부분에 두 개의 점도 선택해서 이번에는 14를 입력을 해 주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변형하기가 아주 쉽죠. 네. 자, 그리고 상단부는요, 타원을 하나 그려서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선에 Alt를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그려지는 타원의 중심점이 이 안내선에 배치가 되겠죠. 네. 자, 여기에 제시된 크기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A, 지금 여러분 컨트롤 A 해도 되겠죠. 두 개의 오브젝트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프로퍼티스 속성 패널에서 보시면 얼라인이 있습니다. 이 얼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오브젝트의 정렬을 또 지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두 개 오브젝트 선택해서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합쳐주도록 할게요. 패스파인더 보시면 프로퍼티스의 선택 도구로 선택하면 이 패스파인더 이렇게 나옵니다. 유나이트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시된 색상 지정하기 위해서 컬러 패널을 따로 떼어놔서 쓰실 수 있고요. 컬러 탭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펼쳐 놓으십시오. 그리고 제시된 색상 값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탭키 눌러가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스트로크 컬러는 없음이죠. 네,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었고요. 이제 이 완성 형태 보시면은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두 개의 오브젝트가 존재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보시면 균일하게 이동이 돼서 생기는 방법을 사용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크기가 커졌어요. 저는 스케일 툴 사용할래요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옵셋이라는 이 옵셋 패스라는 걸 활용해서 여기 대화 상자에서 내가 원하는 값만큼 이동 거리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속성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옵셋의 플러스는 바깥쪽, 마이너스는 안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1.5로 입력하고 OK를 눌러주고요. 자, 여기에 제시된 색상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해주시고요. 이제 점선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규칙적인 점선은 자, 스트로크 패널에서 대시드 라인을 체크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시드 라인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대시 갭이 있는데 대시는 그어지는 선을 말하는 거고요. 갭은요, 선과 선 사이의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자, 1포인트 대시는 4포인트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대시 4를 입력하시고요. 갭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규칙적인 점선의 경우는 대시만 입력하시면 이렇게 균일한 간격으로 점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캡은 버트캡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오브젝트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세 번째 오브젝트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옵셋 패스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수값 플러스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확장되는 거 확인되시죠? 이번엔 2mm를 지정을 하고 여기에 제시된 색상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경 오브젝트는 완료가 됐고요. 이제 야구공 모양의 오브젝트와 패턴 브러쉬를 활용한 이 중앙 부분의 무늬, 이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은 수시로 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야구공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해서 정원을 그립니다. 자, 구별되기 위해서 디폴트 컬러를 클릭해서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야구공의 음영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려놓은 원을 이동 카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무브를 사용해 볼게요. 자, 무브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신 후에 카피를 통해서 하나 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오브젝트 원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상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디바이드를 클릭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 패널을 꺼내 놓고 작업을 하셔도 되고 프로퍼티스의 패스파인더 찾으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디바이드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는 모 옵션스를 클릭해서 디바이드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후에요. 자, 여기에 이제 불필요한 오브젝트 삭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색상 각각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 하게 되면 오브젝트는 이렇게 그룹으로 인식이 됩니다. 이때 이 셀렉션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더블 클릭,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왼쪽 상단 도큐멘트 제목 아래 부분이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아이솔레이션 모드, 격리 모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격리 모드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분리된 오브젝트를 따로따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불필요한 오브젝트도 삭제가 가능하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색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컬러 패널에 K 블랙감만 나오는 경우에는요, 이 옵션을 누르시고 CMYK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색상 집어넣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하단부는 그런 다음에 스트로크 컬러는 넌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 아이솔레이션 모드, 격리 모드를 빠져나가는 방법은 ESC를 누르거나 도큐멘트 빈 곳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자, 이제 이 안에 배치될 이 문양을 만들도록 할 텐데요. 자, 일일이 오브젝트를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변형해서 배치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우리는 제한된 시간 안에 똑같이 동일하게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작업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브러쉬를 활용하시는 걸 권장을 하겠습니다. 자, 라인 세그먼트 툴로 선을 그리겠습니다. 자,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게 되면은요, 옵션이 뜹니다. 여기에 랭스는 2.5를 입력할 거고요. 앵글 300도를 입력해서 이렇게 사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선의 색상 지정을 해보죠. 자, 화면 배율을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께를 설정을 하죠. 1.5를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끝부분은요. 자, 스트로크 패널을 보시면 캡이 있습니다. 이게 버트 캡이 기본이에요.
자, 열린 패스의 끝점을 어떻게 보여지게 할 것인지 나오죠. 네. 자, 버트캡을 지정을 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리플렉트 툴을 사용을 할 거예요. 리플렉트. 이렇게 툴들은 자주 사용하는 툴들은 도큐멘트로 끌어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자,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오면 허리젠탈로 카피를 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실 때는 키보드의 방향키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요, 색상 스트로크 컬러 지정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모양을 만든 후에요, 이것을 브러쉬로 등록을 해 볼게요. 선택 도구로 두 개의 선을 선택합니다. 자, 우측에 브러쉬 패널을 클릭을 해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브러쉬들이 있습니다. 문제 번호에 따라서 브러쉬 활용하는 건 여러분이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네. 자, 여기에서 등록할 때는 브러쉬 패널 하단에 뉴 브러쉬를 클릭을 합니다. 자, 브러쉬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형태가 패턴처럼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만들 거예요. 그래서 패턴 브러쉬를 클릭을 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패턴 브러쉬 옵션이 뜨죠. 자, 문양이라고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메소드 부분, 이 컬러의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인데요, 색깔을 달리해서 바꾸겠다 할 때는 하단의 옵션을 활용을 하되, 여기에서는 우리가 사용할 색상 미리 지정을 했기 때문에 넌을 설정하고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브러쉬가 등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제 이 두 개의 사선은 필요 없습니다. 딜리트를 누르겠습니다. 자, 딜리트를 눌러도 브러쉬 패널에 등록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야구공 오브젝트 위에 이 패턴 브러쉬로 등록된 이 문양을 적용을 해 볼 텐데요. 자, 그러려면 패스를 그려줘야 되겠죠. 네,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린 패스를 그릴 때는 펜 툴을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브젝트 위에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리시고요. 브러쉬 등록된 문양 브러쉬를 클릭을 합니다. 무늬가 너무 큰데요. 그쵸? 자, 이것은 이 스트로크 속성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는 스트로크의 두께를 조정해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만들겠습니다. 0.6포인트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 도구로 자, 문양 브러쉬가 적용된 오브젝트 열린 패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반대쪽에 배치를 할 텐데요. 아, 뒤집혀진 형태네요. 해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건, 뒤집는 기능은 뭐예요? 리플렉트죠. 자, 버티컬 지정하고 리플렉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뒤집어 주려고 했는데, 보세요. 패스 형태는 뒤집혀져 있는 거지만 여기에 무늬 방향은 어때요? 달라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다르죠? 저희가 버티컬로 카피를 눌렀을 때랑 결과가 달리 나옵니다. 자, 이때는 로테이트를 사용을 해서 한꺼번에 해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네. 자, 로테이트 툴로 더블 클릭을 합니다. 대화 상자에 180도를 입력하시고요. 카피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출력 형태에 참조해서 이동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출력 형태 보시면 트로피 형태로 이렇게 하단부는 가려집니다. 그래서 상단부에 신경을 써서 배치를 맞춰 주시면 되겠죠. 네. 또 잠깐 이동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수시로 하시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 두 개의 오브젝트를 스트로크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두 개의 열린 패스, 패턴 브러쉬가 적용된 열린 패스를 선택을 합니다. 자, 컨트롤 Y를 해보시면 이렇게 열린 패스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속성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브러쉬가 적용된 두 개의 열린 패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선의 속성을 면으로 확장을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패스를 클릭하고요.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클릭합니다. 자, 컨트롤 Y를 해봤을 때 좀 더 명확하게 구별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공 오브젝트는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트로피 오브젝트를 만들어 볼게요. 자, 중간중간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트로피 오브젝트. 자, 이 또한 좌우 대칭형의 오브젝트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중앙 부분의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타원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위스와 하이트를 입력해서 오브젝트를 그립니다. 타원 오브젝트를 이렇게 그려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요. 이제 음영 부분과 세부 모양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스케일 조정해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유니폼은 비율에 맞게 조정이 되는 거고요. 허리젠탈 버티컬 따로따로 지정을 하실 때는 넌 유니폼을 지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허리젠탈은 130을 그리고 버티컬은 100%를 유지를 한 상태로 카피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그런 다음에 밑쪽으로 정확하게 이동을 해 볼게요. 무브 대화상자를 띄워줍니다. 자, 그리고 가로 세로는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허리젠탈은 0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2를 입력해서 상단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중간에 타원 형태를 그려서 배치를 또 해볼게요. 네. Alt를 누르고 수직 안내선에 클릭하시면 그려지는 타원의 중앙점이 정렬이 됩니다. 제시된 수치를 입력해서 타원 형태를 그리고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겹친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 컬러 부분은 넌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렬을 좀 맞춰주시면 좋겠죠. 자, 선택 도구로 3개의 타원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얼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패스파인더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라인에서 정렬이 된 후에 이제 디바이드를 실행합니다. 패스파인더 모 옵션 클릭하시고요. 디바이드를 선택합니다. 자, 디바이드된 오브젝트는 그룹으로 인식을 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선택해서 딜리트로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디바이드 과정에서 나눠졌지만 합쳐야 할 오브젝트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단부에 오브젝트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과 같이 이제 그릴 건데요. 좌우 대칭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쪽만 그려서 리플렉트로 복사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 툴을 선택하시고요. 패스를 그리도록 합니다. 한쪽만 잘 그려주시면 되겠죠. 드래그하고 한쪽에 이 핸들을 제어를 할 때는요,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한쪽 핸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려주시면 되겠죠. 네. 한쪽 핸들 없앨 때는 드래그한 후에 고정점, 앵커 포인트에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수직 수평으로 선을 유지하면서 연결할 때는 Shift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정리할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연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쪽에 패스를 그렸습니다.
여러분 벡터 방식인 일러스트레이터는요, 이렇게 펜 툴로 작업을 하시다가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얼마든지 먼저 그려놨던 이 앵커 포인트라든가 핸들을 수정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처음에 똑같이 그려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큰 형태를 그리신 후에 이렇게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패스를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네. 자, 이제 셀렉션 툴로 완성된 패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리플렉트 툴을 사용해서 Alt 누르고 수직에 안내선에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카피를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형태로 완료가 되겠죠. 네. 자, 이 간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다 그럴 때는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해서 두께를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음영 부분을 위와 아래에 같이 연결을 해줘야 되고요. 하단부도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스트로크 컬러만 있는 상태로 펜 툴을 이용해서 분리가 되는 선을 통과하도록 열린 패스를 곡선형으로 그려줍니다. 자, 열린 패스를 연결해서 그릴 때는요, 연속해서 그릴 때는 컨트롤을 눌러서 마지막 지점의 선택을 풀어 주셔야지 다음 패스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단부를 쉬프트를 누른 채 이렇게 선을 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의 길이도 그린 후에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둥그렇게 상단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닫힌 패스로 일일이 그려주지는 않아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스트로크에 있는 기능을 하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의 두께는 이 포인트를 줄 거고요. 하단부에 보시면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프로파일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눌러 보시면 선의 두께가 균일하지 않고 이렇게 변화된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6번째 프로파일을 클릭해서 적용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이것 또한 여전히 컨트롤 Y를 눌러 보시면 선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면으로 확장을 해 주실 텐데요. 이때는 오브젝트 누르시고요. 익스펜드 어피어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브러쉬처럼 되어 있는 프로파일의 속성을 우리는 면으로 확장을 해 줬습니다. 네. 자, 이런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 주셔야죠. 이 부분을요. 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디바이드를 해줍니다. 자, 디바이드를 해주고 분리된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색상을 지시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상 편집이 끝났으면 ESC 또는 도큐멘트 빈 곳을 더블 클릭해서 올레 모드로 전환을 해 주시고요. 색상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개의 오브젝트는 합쳐줄 거예요. 자, 이때 그룹 셀렉션이나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했을 때는 프로퍼티스에 패스파인더가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패스파인더 패널을 따로 띄우려면 윈도우를 클릭해서 패스파인더 패널을 따로 띄우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합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상단부의 색상 또한 제시된 컬러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단부의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께감이 다르게 이렇게 라운딩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작업을 해볼 텐데요. 펜툴로 일일이 열린 패스를 그려서 작업을 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좀 전에 저희가 스트로크 패널에서 지원되는 프로파일, 다양한 프로파일이라는 걸 확인을 하셨어요. 자, 이 프로파일을 활용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에 필요한 부분을 드래그 합니다. 자,
이 부분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C를 눌러서 클립보드에 복사를 하고요. 컨트롤 F를 눌러서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이 컨트롤 F라는 건 페이스트 인 프론트라고 합니다. 자주 사용합니다. 활용을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스트로크에 색상과 설정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여러분 드래그 하다 보니 엉뚱한 부분까지 저는 선택이 됐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된 부분은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불필요한 앵커 포인트는 선택해서 딜리트를 하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스트로크는 이 포인트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패널 하단부에 프로파일 첫 번째를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둥그런 형태, 두께감이 다르게 이렇게 라운딩 된 선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디테일에서 약간의 차이들이 있게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캐치를 하셔서 동일하게 작업을 해내셔야겠죠. 네. 자,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자, 이제 아랫부분으로도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 부분도 이동하면서 스케일 조정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무브 대화상자를 띄워 주시고요. 가로 세로 이동 수치를 넣어 주시면 되는데 아래로만 이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0.2mm를 입력을 해주시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공간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넌 유니폼 상태를 지정을 하시고요. 허리젠탈 98, 버티컬은 100%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 이 부분에 체크를 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OK를 눌러서 이렇게 하단부로 이동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끝부분의 점들, 불필요한 점들이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때는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합니다.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 나머지 오브젝트는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고요. 이 격리 모드로 전환된 오브젝트만 뚜렷하게 보여서 여러분이 이렇게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수월하게 선택 작업, 편집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하단 점들을 선택을 하시고요.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로크의 두께를 1포인트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ESC나 바깥쪽 도큐멘트 빈 곳을 더블 클릭해서 올레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단부로 또 만들어주면 되겠죠. 다시 한번 무브 대여상자 띄우시고요. 0에 5mm를 입력해서 카피를 눌러서 하단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께도 조정을 해주셔야겠죠. 네. 자, 복사한 다음에 두께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네. 위쪽에 하이라이트 부분처럼 보이는 흰색의 선이 또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 부분은 흰색을 지정을 해주시고 여기에 스트로크 두께를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두 개의 오브젝트만 선택을 할게요. 컨트롤 Y를 눌러 보시면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기가 쉽겠죠. 네, 두 개의 열린 패스를 선택을 한 후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자, 허리젠탈 98에 버티컬은 80%를 지정하고 OK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3개 그리고 4개의 열린 패스를 선택을 합니다. 자, Shift 누르면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또한 선의 속성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면 색상 값으로 전환을 해줍니다. 자, 이때 사용하는 게 오브젝트의
익스펜드 어피어런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면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확장이 돼서 원래 속성에서 빠져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타원 형태를 그려서 배치를 할 텐데, 보시면 중앙에 타원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 이렇게 똑같이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지요. 네. 자, 타원을 그립니다. 자, 엘립스 툴로 제시된 색상대로 그리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스트로크를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를 할게요. 셀렉션 툴로 다운 선택하시고요. 자, Alt 누르면서 복사. 그리고 컨트롤 D 눌러주시면 이 복사한 만큼 이동되는 거, 균일한 간격으로 복제할 때 이렇게 쓰는 방법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중앙에 배치되는 타원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그러니까 왼쪽에 두 개의 타원이 또 복제가 돼서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위치를 좀 조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이 타원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리플렉터 툴로 Alt 누르고 수직의 안내선에 클릭한 다음에 버티컬 카피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이 5개의 타원도 선의 색상으로 지정된 게 아니라 면 색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로 선을 면의 속성으로 바꿔 주셔야 되겠죠. 오브젝트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손잡이 모양의 열린 패스를 그려서 음영을 처리해주고 좌우 대칭형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펜툴로 열린 패스를 그려줍니다. 자, 어레인지를 이용해서 뒤쪽으로 보내줄 거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충분히 겹쳐지도록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래그해서 그리시고 한쪽 핸들 삭제하고요. 자, 쉬프트 누르면서 상단 수평 형태로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곡선 형태로 드래그를 해서 그려주십시오. 자, 그리고 한쪽 핸들 다시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클릭해서 삭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곡선으로 열린 패스를 완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도 컨트롤 키 누르시면 이렇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바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컨트롤 누른 채로 수정이 필요하다면 여기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두껍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네, 스트로크에서 조정을 합니다. 스트로크의 두께는 4포인트를 할 거고요. 자, 캡은 버트 캡으로 할 거고요. 여기 코너라는 게 있습니다. 코너도 기본적으로 보시면 마이터 조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데요. 코너 모양도 이렇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두께감이 있을 때 이 코너의 옵션 값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시겠죠. 자,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고 지정된 색상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패스 이렇게 충분히 조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이 패스선을요, 복사를 해 놓겠습니다.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고요. 나중에 음영 부분을 만들 때 새롭게 패스를 그리지 않고 붙여 넣어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잡이 패스를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먼저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이렇게 면으로 확장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부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점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퉁이 위젯이 보입니다. 이 모퉁이 위젯을 조정을 해서
하단부를 둥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퉁이 위젯이 간혹 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분들은요, 뷰 메뉴, 뷰 메뉴를 클릭해서 보시면은요, 여기에 하이드 코너 위젯이라고 있죠. 네, 이렇게 하면 안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쇼 코너 위젯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는 가려져 있는 경우입니다. 클릭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굉장히 낮은 버전에선 이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최신 버전에선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퉁이에 해당되는 부분을 쉽게 조정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복사했던 열린 패스를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때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보고 있는 화면 중앙에 붙는 거고요. 원래 있던 자리에 붙는 기능은 컨트롤 F를 눌러서 페이스트 인 프론트를 하게 됩니다. 자, 두께감 있게 붙었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됩니다. 자, 구별하기 위해서 선 색깔 바꿔주시고요. 테두리도 굉장히 가늘게 두께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 제자리에 열린 패스가 붙어 있는 상태 확인 가능하시죠? 네, 이제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활용해서 음영에 맞게 자, 조정을 해 주실 거예요. 위치를 조정을 해 주십시오. 자, 이 부분은요, 디바이드를 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열린 패스선이 면에 충분히 겹치도록 조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핸들도 조정을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상단부는 펜 툴을 사용해서 열린 패스를 하나 더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S 수시로 누르면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자, 이 열린 패스가 지금 두 개 이렇게 겹쳐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죠. 자,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디바이드를 해줍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해서 자, 분리된 면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과 똑같은 색깔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이드로퍼를 활용해서 기왕에 있던 색상의 오브젝트에 클릭해 주시면 바로 색상을 흡수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ESC를 눌러서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오브젝트는요, 뒤쪽으로 배치를 해야겠죠.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어레인지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왼쪽 대괄호 사용 여러 번 눌러서 이렇게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별을 그려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별은요, 스타트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클릭을 해서 대화 상자에서 교재 참고하셔서요, 크기 입력하고 색상 지정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가 끝났으면 자, 좌우 대칭형으로 복제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리플렉트 툴을 선택하시고요. 수직의 안내선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버티컬 카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어레인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레인지 명령 사용하시면 되겠죠. 네, 저장하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올게스 오브젝트를 만들 거예요. 자, 올게스 오브젝트도 보시면 좌우 대칭형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곡선형으로 변형이 되어 있고요. 점진적으로 크기 변화가 일어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간혹 타원 형태의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든 후에 크기 조절하고 회전하고 일일이 배치하는 경우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시간 안에 완성하기도 힘들거니와 완성도도 디테일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점수를 깎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와 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보시면 아주 쉽게 이 부분을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타원 형태를 이 잎사귀 형태 있죠? 이 부분을 그릴 거예요. 자, 단순히 타원 형태가 아닙니다. 두 개의 원을 서로 배치를 한 후에 원하는 형태만 남겨놓는 패스파인더 명령을 써보겠습니다. 자, 정원을 그립니다. 자,
엘립스 툴을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을 하고요. 9mm의 정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별될 수 있게 색상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무브를 활용해서 이동해서 복사하겠습니다. 무브 대여 상자 띄워주시고요. 자, 허리전탈과 버티칼 수치 입력하신 후에 카피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배치가 됐죠. 우리가 쓸 거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바로 여기 중앙에 교차되는 이 지점만 사용을 할 겁니다. 고로 패스파인더에서 인터섹트 클릭해서 이 오브젝트만 남겨 놓으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색상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크기가 점증적으로 변화하는 단계를 만들 텐데요. 자, 저는 이 가장 아래쪽의 오브젝트와 가장 위쪽의 작은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리고 이 사이 공간을 이렇게 필요한 개수만큼 채워주는 블렌드를 활용을 할 거예요. 자, 스케일을 먼저 줄여줍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이번에는 유니폼으로 비율에 맞게, 가로 세로 비율에 맞게 60%로 카피를 해서 줄여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거리를 위해서 무브 대화 상자 띄워줍니다. 자, 셀렉션이나 다이렉트 셀렉션 툴 더블 클릭하시면 무브 대화 상자 뜹니다. 자, 1과 마이너스 18mm를 입력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가 만들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블렌드를 적용을 합니다. 자, 블렌드 툴은 흔히 문제 3 GTQ 일러스트레이터 1급 3번에서만 적용을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활용할 수 있는 범주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블렌드 메이크를 지정합니다. 자, 그럼 중간에 이 가상의 오브젝트들이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개수 제어하는 거는요, 옵션을 띄우시면 되죠. 네, 블렌드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하시면 블렌드 옵션이 나옵니다. 스페이싱 중간 단계를 조정할 수 있게 스텝으로 만들어 주시고, 자, 여기에 수치를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8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8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예제는 5개만 입력을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줍니다. 자, 컨트롤 Y를 해보시면 이렇게 가상의 라인이 연결이 되면서 프리뷰 했을 때만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자, 실제 하는 오브젝트로 만들기 위해서 블렌드에 익스펜드로 확장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앵커 포인트 생긴 거 확인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리플렉트 툴로 좌우 대칭형을 만들겠습니다. Alt 누르고 클릭해서 축을 바꿔주시고요. 버티칼 카피를 하게 되면 이렇게 좌우 대칭형의 오브젝트가 되죠. 이렇게 생긴 오브젝트는 지금 사용하는 방법들을 활용하시는 걸 권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 타원 형태를 하나 그려서 또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상단 중앙에 엘립스 툴로 타원 형태를 하나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셀렉션 툴로 이 오브젝트들을 선택을 합니다. 자, 변형하기 전에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저희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인벨롭 디스토트를 사용할 거예요. 자, 글자 왜곡할 때만 쓰는 게 아닙니다. 오브젝트의 인벨롭 디스토트에 Make with Warp를 클릭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허리젠탈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변형이 되고 있어요. 버티칼로 바꿔주시고요. 휘어지는 정도를 확인하시면서 여기에 밴드 값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0% 적용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확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Envelope Distort에 Expand 하게 되면 이렇게 확장된 형태가 됩니다. 컨트롤 Y를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출력 형태에 참조하셔서 위치 지정하시고 좌우 대칭형으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플렉트 툴로 세로 안내선에 Alt 클릭해서 버티칼 카피를 해서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글자가 배치될 하단부에 리본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 또한 여러분이 펜 툴을 가지고 직접 그리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방금 사용했던 거 응용하시면 인벨롭 디스톨트를 활용해서 먼저 형태를 그려보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위스와 하이트를 입력해서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각형 배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사각형을 변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브젝트의 인벨롭 디스톨트의 메이크 위드 워프를 클릭합니다. 자, 좀 전에 적용했던 옵션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허리젠탈로 바꾸셔야 되겠죠. 그리고 플래그를 활용해서 이렇게 휘어지는 형태를 만들 겁니다. 자, 방향이 다릅니다. 자, 이 부분은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밴드의 방향은요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45%를 입력을 하고 변형을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익스펜드로 확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좌우에 배치되는 부분들 있죠. 이 부분들은 오브젝트를 여러분이 펜툴로 그려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펜툴로 두 개의 오브젝트를 그립니다. 자, 서로 겹쳐서 배치하실 때는 필 컬러를 넌으로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 오브젝트를 먼저 그려서 배치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겹쳐지는 부분에 삼각형 형태로 또 오브젝트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눌러서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해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삼각형 모양으로 오브젝트를 연결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색상 넣어 주시면 되겠죠. 보통은 여러분 이 경우도 좌우 대칭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출력 형태 보시면 그렇지 않죠. 네, 대칭적으로 보이지만 뒤집혀져 있는 걸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일단 뒤로 보내기를 해서 자, 어레인지를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을 해서요 180도로 회전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쉬프트 누르시면 10배수로 이동이 가능하니까요. 방향키 이용해서 누르실 때 쉬프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동하시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게 이제 맨 뒤로 가 있을 때는 어레인지 조정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른쪽에 배치가 되었고요. 자, 이제 세 개의 오브젝트는요. 쉬프트를 눌러서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그레디언트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레디언트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그레디언트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레디언트 패널을 이렇게 확장해 보셔야겠죠. 네, 일단 기본 컬러 넣어 주신 후에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기본 화이트 앤 블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K 값만 나올 거예요. CMYK로 바꿔 주시고요. 제시된 색상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컬러 스타트 더블 클릭하셔서 CMYK로 전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색깔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컬러 스탑을 각각 조정을 해 주신 후에 보시면 이 중앙 부분이 밝게 이렇게 표현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고로 이 그레디언트 타입을 바꿔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본이 리니어예요. 두 번째 레디얼 그레디언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스트로크 컬러도 이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 컬러 넌을 지정을 해 주세요. 자, 이제 문자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문자 효과 챔피언스 리그를 입력을 하시는데요. 색깔 다르고 그 다음에 보시면 배치가 다릅니다. 그리고 챔피언스는 약간 회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로 한 줄로 입력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따로따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입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거는 여러분 이렇게 오브젝트 위에 배치했을 때 이런 마우스 커서 형태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오브젝트 안쪽에 입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깥쪽에 점선 네모가 있을 때 입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는 밖에서 입력해서 이동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눌러서 캐릭터 패널을 바로 띄우셔도 되고요. 상단 컨트롤 패널에도 있죠. 그리고 오른쪽 프로퍼티스에도 캐릭터가 지정이 됩니다. 편한 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폰트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AR 입력하시면 AR로 시작되는 폰트 검색을 해줍니다. 에리얼 볼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크기 설정해줍니다. 15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색상 흰색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대문자 고정일 때는 캡슬락을 눌러놓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챔피언스를 입력했습니다. 네, 자, 회전은 바로 해주지 않을 거예요. 여기 리그라고 하는 글자를 따로 입력하지는 않고요. 이 텍스트를, 이 문자를 Alt를 누르고 복사를 해서 배치를 하실 거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블럭이 잡힙니다. 그러면 자, 리그라고 입력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색상 바꿔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색상 바꿔서 출력 형태에 참조해서 이렇게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자, 셀렉션 툴러 챔피언스는 다시 클릭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회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회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5도를 입력해서 회전한 후에 출력 형태에 참조하셔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이제 어레인지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셀렉션 툴 사용해서 어레인지 컨트롤 Y 누르시고요. 여기에 이 오브젝트들을 선택을 합니다. 네. 하단부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지금 보시면 리본 형태보다 앞쪽에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그런 다음 어레인지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가 빠졌네요. 네. 자, 선택적 해제도 Shift 누르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앞에 배치될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어레인지를 이용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최종적인 저장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중앙에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체크를 하십시오. 레이아웃이라든가 작업 도중에 이동된 오브젝트는 없는지 한번 확인하신 후에 최종적인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답안이 전송될 경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실 텐데요. 자, 이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배치를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이드 가이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일에서 Save As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 내 PC 문서 GTQ 안에 제시된 파일명 준수하셔서 저장이 되어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저장을 눌러줍니다. 이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플레이스 하겠냐고 뜹니다. 얘를 눌러서 최종적인 저장까지 해주시고요. 자, 작업이 다 되면 해당 도큐멘트 닫으신 후에 바탕화면에 있는 수험 관리 프로그램 이용하셔서 답안 파일은요 하나씩 전송하시면서 진행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하셔도 되겠지만 수시로 작업이 다 끝나면 하나하나씩 전송하고 3번까지 다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전송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